구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며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남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평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문서 의원입니다. 지역민의 부름을 받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오직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열심히 하루하루를 뜨겁게 달려왔지만 여전히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격려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신뢰와 지지가 의정활동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평군은 지금 많은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과 함께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민생의 어려움이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 되어 힘을 모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저 또한 모든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둔한 도끼도 갈고 닦으면 하늘이 된다는 말처럼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국민 여러분을 위해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국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현안과 정책 방향을 직접 확인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저의 질문은 저 개인의 목소리를 넘어 국민 여러분의 의견과 기대를 담아낸 것으로 집행부에서도 신속하고 명확한 답변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시원하게 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순서는 첫째, 골재 채취장 인허가와 사후관리 문제. 둘째, 국민의 농업 현실 및 세계식품 박람회 등 농업 관련 문제. 셋째,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동부권 발전 관련 문제. 넷째, 장애인 시설 관리 실태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 등 이렇게 4가지입니다. 먼저 골재 채취장 인허가 및 사후 관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22년도에 초선 의원으로 처음 군정질의를 할 때 골재 채취장 복구와 관련 현금 외취율이 20%에 보증보험률이 80%였던 것이 각각 50%와 50%로 변경되었다가 지금은 신규 인허가부터는 현금 외취율이 100%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현금 외취율이 낮아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업자들도 운영을 할 수 있다 보니 편법, 탈법, 불법을 저지르고 이 때문에 수많은 민원에 주무부서가 시달리며 관리감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금 외취율을 100%로 하게 되어 이제는 보다 더 책임있고 믿을 수 있는 업체가 일할 수 있게 된 점 과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이로 인해 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23년 1월 3일자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복구의 지금 100% 현금 예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한평군 육상골재 채취허가 업무 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 처리 지침을 제정 후 신규 허가를 내준 곳이 없어 해당 내용에 대해 적용한 사업장은 없으나 복구의 지금의 100% 현금 예치를 통해 사업자들이 좀 더 책임있는 골재 채취 및 복구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금 100% 예치 시 업체에서 복구를 못하더라도 신속하게 행정에서 자체 복구가 가능하므로 혹시라도 발생할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구의 지금 관련 타 지자체의 의견을 물은 결과 건실한 업체 선정과 복구의 신속성 및 민원 해결을 위해 현금 예치 비율을 높이고 있는 추세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996년도에 최초로 골재 채취 인허가가 이루어진 이후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계속된 골재 채취로 인해 생채기가 이곳저곳에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부에서 반입되는 불량어계 매립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문제, 둘째는 채취된 모래를 세척한 흙탕물을 무단으로 방출하여 그로 인한 하천의 환경 파괴 문제, 셋째, 우천시 대형 덤프트럭으로 모래를 실어내거나 복구터를 반입할 때 제대로 된 세륜 시설을 거치지 않는 바람에 도로를 오염시키는 문제, 넷째, 골재 채취를 20m 이상 깊이 파고 들어가 이로 인해 인근 마을의 지하수 고갈 문제, 다섯 번째, 야적물은 방진 덮개로 덮어야 하고 살수 시설을 갖춰서 싣고 내릴 때 먼지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수없이 돌아다니는 대형 덤프트럭들의 난폭 운전 문제 등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2회 추경에 500만 원을 반영하여 기존에 매립된 곳 2개소, 최근에 매립된 곳 1개소를 임의로 선정하여 불량 복구터로 매입된 곳은 없는지 오염 여부를 조사하기로 과장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결과를 아직 보고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건은 어떻게 되었으며 그리고 조사를 하셨다면 누가 입회를 하였는지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3년 제2회 추경에 복구터 성분 검사를 위해 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 환경부 소속으로 전라남도와 영산강 위협환경청으로부터 토양 관련 전문기관으로 인정한 재단법인 한국환경측정분석원을 통해 골재 채취 사업장 내 복구터의 토양 오염물질 채취 및 복구 채취 및 분석을 맡겠습니다. 시로 채취 시 업무 담당자와 담당 팀장이 입회하여 복구가 완료된 2개소, 복구 중인 1개소 등 3개소에 대해 요관 점검 후 의심 구간 장소에서 평균 심도 10m의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 오염물질 22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시료 분석 결과 임의의 3개 지점 모두 오염 기준치 이하이거나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골재 채취장 복구 완료 시 공구별로
토양 오염물질 분석 결과를 제출하게 하여 불량 흙이 밀입되어 지하수 오염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 조건에 추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준공 검사하기 전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친 후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주시길 간구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골재 채취 인허가 시 허가지는 한평군인데 등록지는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 우리 군에서 지도 감독하는데 또는 행정 처벌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반 사항 발생 시 허가지인 우리 군에서는 골재 채취 정지밖에 할 수 없는 반면에 등록지에서는 전체 영업 정지를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지도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과장님, 인허가 시에 반드시 등록지를 우리 군에 두도록 조건을 걸어서 인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경우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골재 채취 진행 중 위반 사항 발생 시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골재채취법 31조에 따라서 골재 채취 중지 및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등록지에 따른 처벌 가능 여부는 위반사항 발생 시 등록기준주에서 골재채취법 제19조에 의해 골재채취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아울러 등록기준지와 허가지가 다를 경우 허가지 관청에서 등록기준지 관청으로 위반사항을 통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시 업체 등록지 제한을 둘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등록지는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상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해당 관할청에 골재 채취업을 등록하는 것으로 관련법 또는 업무 지침상 등록지 제한을 둘 수 없으며 허가 당시 등록지가 한평일지라도 사업 진행 중에 등록상 변경 신고를 통해 등록지 변경이 가능하므로 제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활한 관리를 위해 등록기준지 관청으로 위반사항 통보 시 공문뿐 아니라 담당자와 전화통화 등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지를 우리 한평군에 둘 수 없다면 우리 군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반드시 등록기준지 관청으로 지체 없이 통보해서 그쪽 등록지에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골재 채취 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야적해놓은 골재를 판매할 수 있고 복구도 계속할 수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강력한 처벌은 허가 취소라는 그런 처벌 규정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허가 취소가 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 허가 취소 관련하여 골재채취법 31조 및 시행령 제32조의 2 별표 1-4 규정에 따라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 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와 채취 중지 기간이나 채취 중지 명령을 받은 자가 채취 중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바로 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사항에 관련해서는 1차, 2차, 3차에 채취 중지 처분을 거쳐 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럼 과장님, 그 현재까지 허가 취소가 된 사례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허가 취소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셀 수 없이 불법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허가 취소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지도 단속이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골재 채취 인허가 조건에 유출수 처리 계획에 대하여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겠다. 단계식으로 정화해서 유출을 하겠다. 또 세륜 시설도 규격과 규정에 맞게 반드시 설치하겠다라는 등 이렇게 허가 조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허가 조건의 경우를 위반했을 경우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며 점검과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골재채취법 제30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제31조에 따라 1차 골재 채취 중지 1개월, 2차 골재 채취 중지 2개월, 3차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점검과 단속은 업무 담당자와 담당 팀장이 주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 관련 민원 신고 접수 시 환경관리과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 위반 시 등록 기준지에 통보하여 타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어느 골재장에서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흙이 무너져 하천으로 흙탕물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11월 4일 직접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유출이 발생한 날인 11월 1일에는 담당 팀장과 주무관 그리고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한 결과 침사진에 발생하는 슬러지를 임시 야적해둔 야적장 뚝 일부가 빗물로 인해 무너지면서 주변 잔디밭 및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필지로 토사 및 흙탕물이 유입된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구간 뚝의 일부가 빗물에 유실되면서 발생한 일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주변의 피해 정도가 큼에 따라 원상 복구 및 완료 시까지 골재 채취 중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피해 농가에 대하여 회사 차원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륜 시설과 관련해서 세륜 시설의 명확한 설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륜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를 듣고 나는데 지도 단속이 미흡한 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 채취법상 세륜 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세륜 시설에는 자동식 세륜 시설과 수조를 이용한 세륜 시설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동식 세륜 시설은 금속지대에 지지대에 설치를 된 롤러에 차 바퀴가 닿게 한 후 전력 및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 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 바퀴에 묻은 흙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으며 수조를 이용한 세륜 시설은 수조의 넓이 수송 차량의 1.2배 이상, 수조의 깊이 20cm 이상, 수조의 길이 수송 차량 전체 길이의 2배 이상,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 발생 시 환경관리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하고 있으며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궤도를 통해 시정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에 대하여 검토 후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렇게 제대로 된 세륜 시설을 현장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전에 민원인이 현장에서 골재 채취 심도를 잰다고 해서 본 의원이 입회를 한 적이 있는데 담당 부서인 건설교통과에 GPS 측정 장비가 없어 산림공원과에서 출장을 나와 심도를 재는 것을 보았습니다. 골재 채취가 시작된 지 3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심도를 재는 장비가 없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지도 단속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GPS 측정 장비는 없었지만 정기 수시 점검을 통해 심도 초과 위반 사항에 대해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2년 3건, 2023년 1건 등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도 GPS 측정 장비의 필요성을 느끼는 바 2025년 본회산에 GPS 측량 장비 구입비 970만원을 요구했으며 본회산 확정 시 신속하게 장비를 구입하여 지도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시에 그 심도를 쟀을 때 원래 허가에는 9m까지만 골재를 파게 되어 있었는데 14m를 채취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도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행정처분 기한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도 초과 부분은 허가받은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채취하여 골재채취법 제26조 및 동법 제31조 제1항 3호를 위반한 사항으로 허가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은 1차 골재채취 중지 1개월, 2차 골재채취 중지 2개월, 3차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등록에 대한 처분은 골재채취법 제19조에 따라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4개월, 4차 등록 취소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경찰에 고발하여 제50조 벌칙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인허가를 득하여 골재채취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 동일한 장소에 또 다른 선별 파쇄업 인허가까지 2개의 허가를 병립해서 득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외부에서 흙을 반입하여 선별 파쇄를 할 경우 골재 선별 파쇄업을 등록한 업체가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라서 선별 파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육상 골재채취 허가와 선별 파쇄 신고 수리가 중복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구역 내에서 동법 제32조에 따른 골재 선별 파쇄 신고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농지법 등 다른 법률에서 골재 선별 파쇄 신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농지법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골재채취 인허가는 궁극적으로 아예 없는 게 좋겠으나 허가 조건을 갖추어 신청해 오는 경우 인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허가를 내주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입지 않도록 주무부서인 건설교통과 환경과 등 관련 시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행정력만으로는 불법과 탈법을 넘나드는 업체들의 지도 단속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나 사회단체와 함께 감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살기 좋은 한평을 물려주기 위해서 건설교통과와 환경관리과 등 관련 부서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농업 현실, 세계 식품 박람회 등 농업과 관련하여 농업정책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판종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민들은 2중 3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값 하락과 함께 사료값의 인상, 쌀값 하락, 샤인머스켓 하락까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양파도 작황이 좋지 않아 수확이 줄고 들판의 벼도 마지막 추수 시기에 불청객처럼 찾아온 벼멸구로 인한 피해는 물론 이상고온으로 인해 생산량의 감소까지 여러 가지로 힘든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우리 군의 농민들은 어떻게 이 역경을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실장님, 이와 관련하여 해결 방안이나 평소 생각해 두셨던 바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일조량 부족을 시작으로 폭염 피해, 병멸기 피해 등 농업재해만 총 9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피해 조사와 복구비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현재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19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9월 호프해와 병멸기 피해 복구비로 4억 6,9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예작물용 관전개발,
작물 재일환시설 지원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보조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농업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는 매년 보조 사업 대상자 평가 시기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평군의 축산 분야의 총 조수입은 1603농가에 약 4,400억 원이며 농업 분야의 총 수입은 11,655농가에 약 1,357억 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농업 분야 총 조수입은 우리 군 전체 조수입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축산 분야와 단순 비교를 해보면 너무 빈약해 보이는데 다른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농업 분야의 소득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 분야 관련 조수입 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주요 품목 21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농업 분야 전체가 아닌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자료 관리가 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지하신 다른 시군과 비교 및 우리 군 전체 조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농업 분야의 소득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스마트 농업 도입입니다. 자동화 시스템, 드론, 데이터 분석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농업용 드론 지원 사업, 스마트팜 지원 사업, 시설 운영 분야 현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농업 분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다양한 작물 재배입니다. 단일 작물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여 시장 및 기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맞춤형 신소득 작물 육속 사업 등을 통해 지구 온난화 및 소비자 선호도 변화에 대응하여 베트남, 홍콩 등 총 5개국에 개최된 국제식품박람회에 참여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을 전시하고 시식 행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오 수출 상담도 이루어져 올해 농협에서 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개국의 샤인머스켓을 수출하는 작은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실장님,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군처럼 세계식품박람회 부스와 매대를 마련하여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을 선보이고 홍보하는 경우가 우리 한평군이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장님, 이게 사실인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식품박람회 자치단체 명으로 참여하는 것은 한평군이 유일하며 광역자치단체 강주광역시에서 부스 임대비와 물류비, 통역비를 지원하였으며 직접 부스를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각국에서 열리는 국제식품박람회에 기업이나 영농조합법인들이 같이 참여하고 싶으나 비용이나 경비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 베트남 호치민 국제식품박람회 강주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8개 부스 임대비와 통역비를 100% 지원하였으며 물류비는 70%, 체재비는 자부담으로 참여하는 바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 국제식품박람회부터는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나 업체에 한하여 참여 비용의 50%를 보호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제 그 첫 발을 내딛었는데 앞으로 한평군의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리고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러한 영세한 기업이나 영농조합법인들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될 때까지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연속 사업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보관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농업정책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특산품의 수출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식품박람회에 참여하여 우리 군 농특산품을 전시 및 시식회를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현지 반응은 매우 좋았다고 자부합니다. 그 예로 바이어들이 유난히 관심을 갖는 품목은 항과 고춧가루, 미숫가루, 타골곰탕, ABC 주스 등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만나푸드 김은 현재 베트남,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지로 수출하고 있으며 나머지 품목이 수출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는 것은 제품의 유통기한, 표기사항, 포장 단위 등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 농특산품은 국내 시장에 맞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를 해외 시장에 맞게 갖추려면 포장재 등 생산 단위를
리모델링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앞으로 수출 관련 공모사업 등을 발굴하여 한평군 농특산품이 해외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푸드 열풍을 타고 우리 한평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들을 세계 무대에 선보이고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써주신 이상익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간내 조합장님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한간의 일부 국민들께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한평군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 본 의원은 동의를 하면서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만 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9월까지는 주로 동남아 등을 다녀오셨고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식품박람회도 참여한 걸로 아는데 동남아와 프랑스 파리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하고 김밥, 라면, 김치, K푸드가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걸로 아는데 유럽 현지인들이나 바이어 등의 반응과 호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가능성을 같은 게 보였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리 국제식품박람회는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하여 전 세계 130개 국가 7,500개 업체 40만 종의 제품을 선보인 자리이며 식품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글로벌 식품 트렌드를 조망하고 혁신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AT에서 마련한 한국관 크기도 10년 전에 비해 2.5배가 커졌으며 K푸드를 경험하기 위해 한국관을 방문하는 방문객도 부쩍 늘었습니다. 아워홈의 간편식, 대상 김치 브랜드 종가와 글로벌 식품 브랜드 오포드를 앞세웠고 메일유어, 빙그레, 롯데웰푸드 등이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며 제품상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116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우리 군은 이번에 바이어 상담 16개국 25건으로 한가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프랑스 유통업체 에이스푸드와는 추어탕 10만 불과 나비살 10만 불의 수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제품은 한평F도 한가입니다. 한가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6개월로 바이어 상담 시 유통기한이 12개월은 되어야 수출이 가능하다며 관심은 가나 유통기한이 짧아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통기한을 12개월 늘리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홍콩, 프랑스는 수출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제품 업그레이드이겠지만 우선은 포장재를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도 수출 요건이 까다롭지만 유럽은 더 까다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럽 시장은 EU 규정 7개 회원국 규정에 따라 철저한 사전 준비와 단계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6개국 국제식품박람회에 우리 군의 농산물과 가공식품들을 직접 전시하고 해외 바이오와 접촉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25년도에도 식품박람회 참관 등의 계획이 있다면 수출할 업체 또는 기업체들과 가능한 같이 참여하여 우리 군의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품을 어떻게 만들고 포장을 해서 세계인들의 입맛에 맞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업정책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그리고 동북권 발전에 대해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그리고 왜 동북권을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정기태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온 의원이 이 분야에 관련해서 당선되자마자 시작하여 이번까지
3회에 걸쳐 군정 질문에서 언급하는 것은 20년 전부터, 아니 훨씬 이전부터 동북권의 발전을 대비하고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이미 많이 늦은 감이 있고 아쉬움도 크지만 서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심정으로 동북권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첫 질의 때 국외 읍면 중에서 유독 오래면의 도시계획만 대단히 잘못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한평읍 그리고 인근 해보면의 도시계획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수차례 변경되었으나 유독 한 면만 1980년도에 잘못 계획이 그대로 방치된 채 40여 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개발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네, 답변해 주시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군정 질의 때 언급해 주신 한평군 종합발전계획 미래 성장 촉박, 광주광역시 인근 시군 중 우리 군만 레벨이 더딘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유독 올해하면만 도시계획이 잘못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7월 중에 있을 용도지역 변경 입안 시 월야와 해보 경계인 구밀교에서 월야 초등학교 석교로 또 백야마을 입구 빅그린 산단 입구 구간과 백야마을 입구에서 외치마을 입구까지의 구간을 한 단계 더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 지역 방향 조정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농림부에서는 토지의 용도만 먼저 상향 변경하는 것은 수용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개발하는 부지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나 군에서 별도로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 개발 법령에 따라 추진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우리 군 종합발전 계획에 따라서 개발이 용이하도록 2040년 군 기본계획 수립 시 개발 구상안을 최대한 많이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실가와 그때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물고기가 오면 웅덩이를 파겠다고 합니다. 웅덩이를 파야 물고기가 오지. 웅덩이가 없는데 물고기가 어떻게 온단 말입니까? 물고기가 오면 웅덩이를 파겠다고 용도 변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전라남도에도 강력히 촉구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시기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23년도가 도시계획 5년 준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하는 그 시점이었고 작년 군정 질문에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3년 7월 영역을 착수하여서 국토교통부 국토 모니터링을 협의하였고 군민계획단을 운영하여 기본 구상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국토계획 평가, 국토환경, 통합관리 수립 협의회 자문을 통해서 입안안을 작성하여 주민 공청회, 군의회 의견 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전라남도 승인 신청하여 2025년 상반기 중에 군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26년 7월까지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월야면 문화마을 앞에 그 농지에 LH 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고 2020년 12월 17일자로 개발항이 허가제한 구역으로 묶여놓은 지 벌써 4년이 다 되었습니다. 건설 예정지가 생산녹지이긴 하나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승인을 얻지 못하여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만일 앞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다른 대상지를 물색하여 진행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또한 이곳에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임대 및 일반 분양아파트가 예정대로 건설되었다면 인구 유입에 좋은 기회였을 텐데 이를 실기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빅그린
산단 조성으로 기업 유치에 따른 월야면 지역의 근로자 주택 수요가 예상되어 빅그린 산단 인근 배후 주거 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019년 4월 우리 군의 요청으로 LH와 협약 체결 후 월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으나 관계기관 행정 절차 추진 중 농식품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2021년 6월 17일 농지 분야 협의 의견을 농업진흥지구 해제 부동의로 해신받았습니다. 농지 분야 협의를 위해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농식품부와 농지 분야 재협의를 9차례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면적 조정을 통해 추진코자 협의안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와 3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고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농식품부 관계자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농식품부에서는 지구 위치 변경 또는 면적 조정 없이는 협의 불가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현 부지의 결과 사유로는 농지축을 절단할 수 없다라는 의견으로 월악산 아래 농지에서 순천제 아래 농지와 금석들의 농지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축을 중간축인 순천제 아래 농지를 절단할 수 없다는 농식품부의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지 변경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인 LH에서는 사업계획 공개축으로 토지 소유자의 민원 등으로 인해 입지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주어 권한대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LH에 다시 한번 최종 의사를 확인하여 금년 말까지는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며 LH에서 추진하는 월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의 대체 추진 계획으로 한평 미래지역 발전 비전 사업인 월야 신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주거지 확보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절대로 안 될 것으로 답변을 받았다면 속히 변경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 군정 결의 때 광주광역시 인근 화순, 담양, 장성, 나주, 한평 중에서 우리 한평군청이 광주광역시 외곽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PPT 화면을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화순과 담양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이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면 단위가 맞닿아 있을 정도로 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장성군만 하더라도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장성군 남면에 나노산단을 비롯해서 주거단지를 개발해서 인구를 유입하고 있으며 나주시도 빛가람 혁신도시를 광주 인접한 곳에 유치하여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대응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산면에 대해서는 빅그린 국가단지를 포함하여 개발 여건이 좋은 곳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 여건이 좋은 만큼 지가가 이미 상승하여 개발 부담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타 시군과 도 단위의 경우도 개발 사업들이 농림부의 협의를 갖지 못해 번번이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북 오송 국가산단, 강원 향후 지방정원, 나주 물류창고, 우리 군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 공공사업을 부동의하는 농림부의 방침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야면 개발사업 관련 월야면 소재지 전화마을 뒤편에 24,000여 평의 준공업지역이 2002년 8월 지정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민간사업 시행자가 없어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준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 상가, 공장 등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건축 행위를 모두 할 수 있는 용도지역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좀 더 개발이 가능토록 입지 여건을 높이기 위해 월야 창
상동 삼거리에서 오라 초등학교까지 약 2km 구간을 군비 88억 원을 들여 도시계획도를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올해하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동북권 개발과 관련하여 빅그린 산단, 미래 특화 산단, 각종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권 발전의 핵심 축의 하나인 금호타이어 유치와 관련하여 금호타이어가 금년 10월 29일 50만 제곱미터 대지에 대한 매매대금 1,160억 원의 10%인 116억 원의 계약금을 납부하여 2027년도 10월에 착공을 목표로 이전이 본격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동북권에 유치되고 있는 이때 또다시 실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면서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평군의 인구가 5만에서 6만 정도라도 있을 때 이렇게 동북권을 바라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상희 군수님께서 지금이라도 동북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군정 질문 때 나산면을 주목하라라는 제목으로 나산면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도 완공 예정인 국도 24호선 선형 개선 사업이나 국도 24호선에 인접한 나산면에 들어설 예정인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 사업과 함께 빅그린 국가산단을 겨냥해서 2차선 도로변에 계획관리지역을 배치하여 소규모 공장, 물류창고 등 유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광주와 인접한 이점을 살려 주거단지 등 신도시를 조성하면 인구 유입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산면이 개발 여건이 좋은 만큼 우리 군 서부권도 서부권과 서부권에 있는 삼거, 나산간, 지방도 825호선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동북권에 대해서도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광역시 주변 인접 시군 하순, 담양, 장성, 나주시 등 광주광역시 인접한 지역을 이미 개발하고 발전시켜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와 혁신도시를 유치하고 있을 때 우리 군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빅그린 국가산업단지가 공고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우리 군은 도시계획 등의 발전 방안을 준비하지 않아 결국 기회를 놓친 결과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 동북권 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특정 지역만 개발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동북권 발전을 마중물로 삼아 한평군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동북권이 명실상부한 미래의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에서는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 시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시설 및 관리 실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2023년도 군정기리 때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너무나 협소하여 그 비좁은 시각장애인 사무실에서 노래 교실까지 운영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넓은 장소로 옮길 수 있게 해주셔서 한평군 관내 모든 시각장애인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평군의 소건사업 중에 하나였던
보훈회관이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현재 입주할 단체는 몇 개 단체이며 입주하실 대부분의 단체들이 예산이 빈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준비해주는 비품들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한평군 보훈회관이 지난 7월 5일 준공식을 하고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저해양 분일회를 제외한 10개 단체가 모두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9월부터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보훈회관 관리 및 시설물 사용 불편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는 책상, 의자, 붙박이형 캐비넷, 회의용 탁자, 정수기, 인터넷망 등 비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훈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무실 비품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협 장례식장 옆에 위치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내부가 너무 비좁아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 하나를 상담실로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를 더 설치하여 남녀 상담실을 이렇게 운영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 과장님, 시설장님의 이런 간곡한 요청이 있었는데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한평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컨테이너 추가 설치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이 좁고 공간 분리가 어려워서 수익금과 법인 전입금으로 마당에 컨테이너 2대를 설치해 휴게 공간, 상담실,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컨테이너 설치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 내부 문제일 경우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기능 보강 사업을 신청해 내부 공사를 추진이 가능하지만 외부에 설치되는 컨테이너는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중앙이나 도 지원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군 자체 사업이나 시설 수익금 또는 법인 전입금으로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 내에 컨테이너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100% 공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시설 수익금 등 자부담 가능한 부분을 파악하여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자부담을 일부 부담하더라도 가능한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면 군립요양병원 인근에 자리한 중증 발달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현황과 거주시설 관리 감독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평군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로 입소 정원은 29명이며 현재 28명이 지적장애인들이 입소해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해 20명으로 간호조무사 1명, 조리원 2명, 그리고 2궤도로 근무하는 생활지도원 16명이 있습니다. 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과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국비 70%, 소비 9%, 군비 21%를 보조사업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10억 5,800만 원입니다. 이 시설의 주요 업무는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 지도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관리 감독 부분에서 어려운 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장애인들은 일상적인 의사소통과 임의용, 의복 착용 같은 일반인이 쉽게 하는 일들조차 1:1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개인의 기질로 인해 문제 행동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선을 다해 돌봄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장애인들이 충분한 돌봄을 받고 있는지 학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군에서도 이러한 현장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종사자들을 독려하는 동시에 장애인 인권 돌봄 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독립된 장애인 인권 지킴이단을 구성하여 매월 현장 확인을 하고 군에 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은 분기별 자체 점검을 진행하며 한평경찰서와 연위에 합동
이곳을 방문했을 때 이승현 원장님께서 염전 노예로 계시던 분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뭐 몇 분이 거주하고 계시며 생활하시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 염전로의 거주 현황 및 근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분이 일명 신안 염전로의 생활로 고생하셨던 지적장애인이 입소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60세 미만으로 현재 거동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2분은 인근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1분은 한평읍 남일길에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주간 근로를 하고 있으며 거주시설에 잘 적응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질의는 좀 건너뛰겠습니다. 한평읍 메가커피 2층에 소재한 사단법인 농아인협회를 방문해서 근무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농아인들은 말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도 못하며 대부분 발달장애를 함께하는 중복장애를 갖고 있어 취업도 안 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고 대부분 고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2층에 있어 출입이나 거동하는데 너무 불편하니 1층으로 사무실을 옮겨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 농아인들의 작은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아인협회 사무실은 2층에서 1층으로 옮기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평군에서는 농아인협회에 매년 운영비로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협회는 이 중 매월 42만 원을 임대료로 지출하며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예산 내에서 월 50만 원의 임차 가능한 곳을 알아보는 방법과 예산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 여부는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3명은 업무에 큰 불편을 겪고 있지 않지만 고령의 장애인들이 주위에 참석하는 프로그램을 위해 2층으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만이라도 신축된 보훈회관 회의실 등 기타 가능한 곳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협회와 협의하여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우리 한평군의 사회복지시설, 특히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목숨을 걸어야 하는 등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각장애인 30여 분들이 장성군에서 열리는 전라남도 흰 지팡이대에 참석하기 위해 관광버스로 출발하는데 배웅을 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저 외에는 아무도 배웅을 하시는 분이 없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듯이 아무도 찾아주는 이도 관심을 가져주는 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복지과 등 관련 실과나 관계 직원들만의 관심으로는 장애인 시설이나 장애인 복지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상희 군수님 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나아가서는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고 사랑으로 보살필 때만이 사각지대 없는 진정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와는 상관이 없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우리 이상희 군수님과 주민복지과장님께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시설은 몰라도 장애인 단체들과 뜻있는 사회단체나 관내 산업단지 내 기업인들과 1:1 자매결연을 맺게 해주면 적어도 그 단체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이러면 곧 다가올 연말에 최소한의 원정이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 낮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로 힘들어하시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장애인 단체들과 뜻있는 사회단체 및 기업들을 발굴해 1대1 자매결연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겠으며 장애인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수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면 군수님한테까지 답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군수님께서 노력해서 반드시 이 자매결연이 좀 맺어져서 이 장애인 시설에 관심을 갖도록 좀 유도해 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평군 이상익 군수님과 실과장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이루어진 군정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논의된 주제들은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들인 만큼 향후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욱 열린 자세로 국민 여러분은 물론 공직자 여러분과도 지금보다 더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성심을 다해 답변해 주신 건설교통과장님, 농업정책실장님, 지역개발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두 분의 의원님과 답변을 성실하게 임해주신 이상익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 및 답변에 대한 경미함 사고의 정정은 의장에게 이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한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